늦은 오후, 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한 마당 끝에 서 있으면 평소에는 그냥 비어있는 땅처럼 보이던 자리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독대 옆에 조용한 흙바닥, 장마가 지나면 물기가 오래 머무는 낮은 구석, 잡초를 뽑아도 금세 다시 숨을 쉬는 듯 푸르게 살아나는 땅.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보며 정리해야 할 공간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곳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든든하게 바꾸어 줄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와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요즘. 밥상에 오르는 재료 하나까지도 가격과 계절과 유통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다음 계절에는 어떨지, 앞으로 몇 해가 지나면 지금처럼 늘 당연하게 구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문득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아주 넓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농장을 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집 옆에 작은 자리 하나, 물과 햇살과 시간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어도 그곳은 가족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라고 물가의 식물이 계절에 따라 숨을 쉬고 시간이 흐를수록 물은 스스로 맑아지며 사람은 그 곁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무엇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까이에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흐름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다고 여겼던 마당 한쪽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당의 한쪽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된 지혜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땅과 물이 스스로 이루는 질서를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뒤 물이 고이는 자리에는 언제나 작은 생명들이 먼저 찾아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물은 단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머물게 해두면 먹을거리와 쉼과 순환을 함께 키워내는 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먼 옛날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강이 넘친 뒤 낮은 곳에 남은 물웅덩이에서 물고기가 자라고 그 곁에 풀과 흙이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땅이 낮은 곳을 조금 더 다듬고 물이 너무 빨리 빠지지 않도록 손을 보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움직임을 익혀간 끝에 비로소 작은 물의 자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억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가 하려던 일을 조금 도와주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지나가고 세상이 바뀌고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져도 물과 흙과 생명이 서로 기대어 움직이는 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이 커지고 모든 것을 빠르게 사고 빠르게 소비하는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런 지혜는 어느 순간 낡은 방식처럼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낡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단순해 보여서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수 씨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고 마당이란 그저 정리해야 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놓고 시간이 조금 생긴 뒤부터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 가장 늦게 마르는 자리, 여름이면 바람이 먼저 식는 구석, 새들이 자주 내려앉는 담장 아래,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무언가를 억지로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곳이 원래 어떤 숨을 쉬는지 알아보는 것임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일이 아니라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다시 불러오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지혜는 오늘의 한국에서 다시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지혜가 오늘의 한국에서 다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음에도 마음까지 늘 편안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을 보는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날씨가 거칠어질수록 먹을거리의 값도 쉽게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언제든 비싸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고 기대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의 차이가 분명한 한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가 길게 이어지고 겨울에는 땅과 물이 얼어붙을 만큼 기온이 떨어지며 봄과 가을은 짧고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르든 그저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을 함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작은 생태 연못은 한국의 현실과 의외로 잘 맞닿아 있습니다. 넓은 땅이 없어도 되고 매일 무거운 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 번에 큰 수확을 노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공간 안에서 물과 햇빛과 바람의 균형을 맞추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민호 씨 부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바깥의 작은 공간은 보기 좋게 정리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고 무언가를 더 만들기에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유난히 더운 날들이 길어지고 장을 볼 때마다 채소와 생선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한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많은 것을 얻지 않아도 좋으니 집 가까운 곳에 계절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작은 먹을거리의 흐름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큰 농장을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 손이 닿는 자리에서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창한 자급자족을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날씨와 주거 환경, 그리고 가족 중심의 생활 속에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고 단단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결국 연못을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질서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연못을 하나의 살아있는 질서로 본다는 것은 그 안을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가 들어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한 물 한 곳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물과 식물과 작은 생물들이 서로 기대며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물이 고이면 금세 탁해지고 손이 많이 갈 것이라고 먼저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생태 연못은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스스로 숨쉬는 물에 가깝습니다. 물고기만 따로 넣어두면 오래 버티기 어렵지만 물가를 감싸는 식물이 함께 자리하고 물 위를 덮는 잎이 강한 햇빛을 적당히 눌러주며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천천히 제 역할을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가의 식물은 가장자리의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물속에 쌓이는 영양분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물이 한꺼번에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잎들은 여름 한낮의 강한 볕을 누그러뜨려 물이 너무 빨리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늘 아래에서 물고기들은 한결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물고기의 배설물과 유기물을 서서히 분해하면서 연못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묵묵히 받쳐줍니다. 그래서 생태연못의 핵심은 무엇을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이 한 곳에서 무리 없이 이어지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순자 씨도 처음에는 연못을 바라보며 저 안에서 정말 질서가 생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물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멈춰 있는 듯 하던 수면이 어느 날부터는 햇빛에 따라 깊이가 다르게 보였고, 물가에 자리 잡은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뿌리를 내렸으며, 작은 물결 사이로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연못이란 사람이 매일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생명들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는 곳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이제는 어떤 물고기를 두어야 할지, 얼마나 크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조급하게 정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많이 기르는 욕심이 아니라 한국의 환경에 맞게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작고 안정된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균형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물고기가 이 연못과 잘 어울릴지를 차분히 살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빨리 자라는 것을 먼저 찾는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후와 물의 변화 속에서도 비교적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는 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연못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물고기에게도 부담이 되고 연못 전체의 흐름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태 연못에서는 무엇보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민물고기 가운데에는 조용한 물 환경에 잘 견디고 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자라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붕어처럼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물가 풍경과 함께해온 물고기는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고 연못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메기 또한 생각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 가까이에서 움직이며 자기 방식대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소규모 연못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를 택하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를 넣지 않는 것입니다. 정호 씨도 한때는 기왕 시작하는 김에 눈에 띄게 크고 묵직한 물고기를 많이 길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수확의 보람도 크고 시간과 손이 들어간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못을 준비하는 동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은 아직 자기 리듬을 찾는 중이었고 식물도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계절 또한 한 바퀴를 다 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곳에 지나친 기대를 먼저 얻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호 씨는 빠른 성과보다 오래가는 안정감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의 물고기부터 시작해 물의 맑음과 움직임을 살피고 계절이 바뀐 뒤에도 무리가 없는지 천천히 확인하는 쪽이 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생태 연못에는 잘 어울립니다. 연못은 사람의 욕심을 한꺼번에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넓어지는 신뢰에 더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고기의 종류와 수를 무리 없이 정하고 나면 이제 남은 일은 서둘러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생태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지를 하나씩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 작은 생태계가 어떤 순서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연못을 만드는 일도 훨씬 차분하고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삽부터 들고 눈에 보이는 모양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시작은 땅을 파는 순간보다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영수 씨도 처음에는 주말만 되면 당장 한쪽을 파내고 물부터 채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당을 천천히 살피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온 뒤 가장 늦게 마르는 곳이 어디인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드는 자리가 어디인지, 오후가 되면 어느 쪽에 그늘이 생기는지,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눈에 담다 보니 연못은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원래 그 땅이 가지고 있던 흐름을 조금 정리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늘 자리를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뜨겁게 내리쬐는 곳보다는 아침이나 오전에 햇살이 부드럽게 들고 한낮에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마철이나 소나기 뒤에 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던 낮은 곳을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미 물과 친한 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정했다면 크기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만들면 관리보다 걱정이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을 만큼의 크기, 그리고 얕은 구역과 조금 더 깊은 구역이 함께 있는 단순한 구조면 충분합니다. 물가 가까운 부분은 식물이 자리를 잡는 곳이 되고, 조금 더 깊은 곳은 물고기가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물을 담을 바탕을 마련한 뒤에는 곧바로 모든 것을 넣기보다 먼저 물을 안정시키고 식물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물과 식물이 가장자리를 붙잡고 수면을 덮는 잎이 햇빛을 눌러주며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비로소 연못은 그저 물이 고인 구덩이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물을 채우고 식물이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야 물고기를 맞이하는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간이 넉넉한 집이라면 그 이후에 작은 오리 몇 마리를 더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연못이 먼저 제 숨을 찾은 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결국 잘 만들어진 연못은 하루 만에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땅과 물과 시간이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을 천천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풍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경은 계절이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고 조용한 변화를 삶 안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계절이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삶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수확보다 기다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날 맑아졌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다시 흐려질 수 있고, 식물은 금세 무성해질 것 같다가도 자리를 잡기까지 의외로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너무 느린 것은 아닌지, 뭔가 더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생태 연못은 사람이 조급해질수록 오히려 본래의 균형을 잃기 쉬운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물의 색을 보고 수면 위식물의 넓이를 살피고 물고기가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름이 오면 햇빛이 강해지고 증발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의 깊이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면을 덮는 식물이 너무 적으면 물이 쉽게 달아오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빽빽하면 빛과 공기의 흐름이 답답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가장자리 흙이 무너지지 않는지, 넘친 물이 연못의 흐름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는지 가볍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을빛이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하면 연못은 한층 더 깊어진 표정을 보여줍니다. 여름 내내 자란 식물은 조금 차분해지고 물은 차가워지며 물고기의 움직임도 한결 느려집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도 함께 잔잔해집니다. 민호 씨는 바로 그 무렵부터 연못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속을 천천히 스쳐가는 그림자와 바람에 흔들리는 물가의 잎과 저녁 무렵 더 깊어지는 수면의 색을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습니다. 겨울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수면이 얼 수 있고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못이 너무 얕지 않고 물고기가 머물 깊은 부분이 있으며
공기가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상태만 유지된다면 많은 생명은 생각보다 잘 견뎌냅니다. 오히려 겨울은 이 작은 생태계가 얼마나 무리 없이 계절을 건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물 아래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연못이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는 자리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법과 지켜보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 위에서 마지막에는 이 작은 물의 자리가 왜 단순한 시설을 넘어 삶의 태도와도 이어지는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태도와도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태 연못은 단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얻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 스스로 순환하는 작은 세계 하나를 들여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늘 더 편리한 것을 찾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만큼 더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정작 든든하다는 감각은 옅어지고 손에 쥔 것이 많아도 내일을 조용히 믿을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마당 한쪽에서 계절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물의 자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위로합니다. 봄에는 물가의 식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여름에는 수면 위의 잎이 햇빛을 누그러뜨리며 가을에는 물빛이 깊어지고 겨울에는 고요한 얼음 아래로 생명이 조용히 숨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그 곁에서 무엇이든 당장 결과로 바꾸려 하기보다 제때가 오면 자라고 쉴 때가 오면 쉬는 자연의 리듬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영수 씨도 이제는 예전처럼 마당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물고기가 자라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는 자리이고 집 가까이에 아직도 살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민호 씨 부부에게도 그 연못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조금 더하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물가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오늘 하루가 너무 빠르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큰 성과가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가족이 머무는 집 가까이에 조용한 생명의 흐름 하나가 이어지는 것. 바로 그런 충분함이 이 작은 연못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의 집 가까이에도 비온 뒤 오래 촉촉함이 남는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곳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작업의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